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2의 4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또 화면을 열어놓고, 강의를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8쪽에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반쪽, 반 페이지 정도 해놨는데요. 이거 저기 뭐 삼성전자 거 찾아보시면요. 한 서너 장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 한 4장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글씨도 이제 이것보다 적으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를 요약한 재무제표이다. 아까 재무상태표하고 좀 다르죠.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 특정한 그 일자에 있어서의 그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갖다 표현하는 데 비해서 포괄손익계산서는 그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의 성과를 작성해 놓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일정 기간이 1분기 또는 1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또는 1년 동안의 기업 성과를 측정해 놓은 게 포괄손익계산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등식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게 손익과 같다라고 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손익이다. 근데 여기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합쳐가지고 손익이 닿고 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 맨 앞에 나오는 게 좌변 처음에 항이 수익인데요. 우리가 수익과 이익을 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게 손익이고 손익에 이제 이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기재할 때는 보통 그 기업의 어떤 주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지출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또 별도로 기재하고, 가장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을 기재하는 이런 순서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보통 또 주당 기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앞자 따가지고 EP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수, 그러니까 주식의 총 발행수, 그걸 다 나눠가지고 이제 주당 순이익 EPS를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29쪽에 이제 주식회사 동의에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하고는 다르죠. 재무상태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있어서 기록을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여기서는 1년 동안, 그래서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감가상각비 뭐 있습니다. 매출액은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된 사업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게 되고요. 거기서 매출 원가, 즉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자산 같으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해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비로 이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를 빼준 것, 그게 바로 이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법인세 비용을 아직 차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을 빼준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러니까 앞에 이자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하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자를 빼줬다, 차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당기 순이익, 여기선 당기 순이익이 요 2016년 한 해 동안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저기 막 분기별 포괄손익계산서이다라고 하면은 그 한 분기가 당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 저기 막 4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4,120, 100만 원인데요. 41억 2천만 원 가운데 10억 3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현금 배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30억 9천만 원은 유보이익으로 해가지고 회사 내부에 유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 내부에 유보한 유보이익, 사내 유보 30억 9천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28조 그 재무상태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2015년에는 저기 막 얼마가 되느냐, 1억 3,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니까 여기가 10억이 되죠. 그래서 132억 원이 이익잉여금이었는데 2015년에, 2016년에는 16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냐면은 30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 있는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의 유보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얽혀지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표가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걸 이제 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손익계산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수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냥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 보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고요. 그 우변에 있는 자본 남겨두고 우변에 있는 부채를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그러면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잔여가치, 뭐 순자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자본을.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다라고 했는데, 우변에 있는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좌변에 있는 자본의 크기도 커지겠죠. 또 우변에 있는 부채의 크기가 적어지면, 감소하면 좌변에 있는 자본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만 이해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등식을 조금 조정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것이다. 근데 우변에 있는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좌변에 있는 자본의 크기도 커진다. 우변에 있는 부채 크기가 적어지면 그러면 좌변에 있는 자본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거꾸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어떤 특정한 회계기간,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증가, 즉 자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이것을 갖다 이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자본은 자산 빼기 죄송합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에서 우변의 자산의 크기가 적어진다든지 우변의 부채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하면 좌변의 자본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유출 또는 소멸, 그리고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가 초래되는데, 특정한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이게 바로 이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것, 손익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 검토할 때는 재무관리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뭐 줄여가지고 GAAP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금 항목과 비현금 항목,
세 번째가 시간과 비용, 이 세 가지를 갖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GAAP 이 정도 소개해 드리면은 아마 시간이 다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GAAP 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해가지고 좀 길어지는데요. 요 GAAP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모든 개념과 상세한 실무 그 자체를 갖다가 GAA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회계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리고 뭐 고객들한테 또는 투자자들한테 또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적용해야 될 그런 개념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상세한 실무가 있을 텐데 이놈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GAAP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다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해가지고 코리안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해서 줄여서 이제 IFRS 또는 KFRS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IFRS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IFRS 그 국제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K자 하나 더 붙여서 KIFRS 또는 KFR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게 이제 GAAP인데, 자, 여기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다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수익을 기록할 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다가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생주의 원칙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익 과정이 실제로 완료가 되고 그리고 상품과 용역의 교환 가치가 알려지거나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판매 시점에 인식이 되죠. 판매를 하고 이제 그 대금을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수익이 이제 수익으로 다 인식이 되는데요. 근데 현금이 회수된 시점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의 시점하고 현금 유입 또는 현금 유출의 시점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키려고 하는 것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막바로 그 상품을 구입한 쪽에서 그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금이 회수된 시점하고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하고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해서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이 되고요. 판매 시점에서 이건 수익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데 비해서 실제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다르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건 그때가 아니라 그 다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어떨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냐? 앞에 얘기했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은 당연히 수익이 이제 판매 시점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생산 활동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판매 시점에 인식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은 이 수익 시점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흐름 시점은
아주 다른 시점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칙,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게 현금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저기 막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하고 이제 달라지게 만드는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비현금 항목 그리고 이제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